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을 싹쓸이 해주는 친절한 정지우 위원, 그 결과 무려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 연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후에 9시에 공개 방송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고용지표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전에 나온 고용지표 2개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 나온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12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16만 명인데 결과는 25만 명으로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고용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겠다는 실망감으로 시장은 일제히 1% 넘게 급락세를 보였네요. 네, 이제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이번 주 내내 오르다가 어제 하루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에 2,520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어제는 2,515선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이번 주 720선까지 돌파가 나왔다가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로 71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가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해 들어서 우리 시장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승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내 종목은 왜 손실일까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고민이신 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한 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젠슨왕이 있었다면 예. 네, 우리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우리에게는 예. 지우정이 있습니다. 지우정 감사합니다. 하이. 네. 위원님 이번 주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너무 갑자기 인사하셔서 당황스러운데. 네, 저도 인사밖에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한 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먼저 중요한 부분은 젠슨왕인 것 같아요. 뭐 젠슨왕이 나와야지만이 주식이 가요. 예. 젠슨왕이랑 엮여야지만이 가죠. 안 엮이면 안 가죠. 그만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팔고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현대차 쪽에 갑자기 또 협력을 한다.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또 현대차 관련주들이 또 가고, 그만큼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라고 젠슨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로보티즈,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 이런 기업들이 현대차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또 사면, 이런 기업들도 핵심 자동차 부품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압축을 좀 하셔야 돼요. 간밤에 미국 증시 좀 고용지표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호재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호재로 받아들이진 않죠. 일단 너무 고용지표가 좋으면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건 현대차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태원 회장이 HBM 엔비디아 요구한 것보다 빠르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방금 팔고 왔다. 이런 유리기판 얘기 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제가 설명드렸던 필옵틱스 가장 주도주로 좀 움직였죠. 그리고 SKC 같은 경우 또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유리기판 HBM 관련주 내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안 올라온 기업이 있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지금 앞으로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쪽도 1분기부터 수주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자사주매비 500억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도 1분기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리기판 이런 HBM 관련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GDDR7을 엔비디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처음에 젠슨왕 CEO가 마이크론 쪽을 지금 수주받는다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단기 충격 아닌 좀 충격을 받았죠. 뭐지? 삼성, SK하이닉스는 공급을 안 하나? 좀 약간 기술력이 딸린다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수정했죠, 또. 삼성전자가 초도 납품, 가장 먼저 납품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안정감을 찾으면서 역시 뭐 에이펙트라든지 샘시 NS라든지 이 저스텝 그리고 펨트론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결국엔 수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저스템이라든지 펨트론 같은 경우도 이 대표이사가 10억, 5억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다 재료가 있어요. 저스템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본딩 시점에 맞춰서 하반기가 되겠죠. 예, 개화 시점에 맞춰서 관련 장비를 공급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펜트론도 이제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국내 종합 반도체 기업과 상반기 중으로 퀄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추가 납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준비 중에 있죠. 테슬라도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표이사 수급 들어온 기업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최근 들어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 한 6천 원대까지 지금 매수가 들어온 만큼 한 86억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마 6천 원대까지는 올해 좀 크게 바라보면 하반기 때까지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밖에 할 게 없어요. 배터리 쪽도 아직까지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뭐 오늘 다 이슈들을 다 보니까 반도체 말고 AI 이슈 말고는 로봇 이슈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뭐 지금 뭐 철강, 태양광 뭐 이런 기업들도 좀 낙폭과대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크게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라고 업종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역시 그냥 반도체 지금은 젠스랑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깔끔하게 한 주 정리 도와주셨고요. 이제는 함께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밤에 미증시가 또 크게 빠져서 걱정이 너무 됩니다. 고용지표 때문인데 다음 주에 또 물가지표도 나오거든요. 어떤 쪽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역시 뭐 고용,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물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환율도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이 주식시장에 악재를 일단 터뜨리긴 한 거예요. 무엇보다 미국의 이제 여러 이제 해양에 있는 그 석유 시추를 이제 금지하는 이 법안을 발동을 해가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법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안 되면 이제 법원 쪽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법원이 이제 기각을 해버리면 또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석유 시추가 더 추가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대통령이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또 허가를 또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회는 어차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이제 쉽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과연 이제 앞으로 뭐 보편적 관세한다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라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물 또 국채금리가 1%대 한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경제는 지금 호황이라는 증거예요. 국채금리가 중국처럼 너무 낮잖아요. 그럼 불황이 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해가지고 달러를 사고 있고 금을 사고 있죠. 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대만 지역 쪽에 앞으로 뭐 전쟁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순이 아닐까 예상도 해보고 달러 같은 경우를 좀 확보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좀 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미국도 힘들어요.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이자 갚기도 이제 쉽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은행들도 어느 정도 위기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7.3 위안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또 이제 치솟고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중국이 이제 내수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수출은 그렇다 쳐도 내수가 쉽지 않으면 중국 경제에 일단은 불황이 계속 찾아오면서 뭐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수순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순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돼요. 옛날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1980년도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죠. 그래서 아마 중국과의 이제 이런 무역 협상도 결국에는 좀 압박용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둘 다 자살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미국은 석유 시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를 낮추고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수장 밑에 있는 이제 연준 이사들이라든지 뭐 이제 길들이기 뭐 혹은 이제 다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또 이제 뭐 교체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약달러를 좋아하거든요. 강달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낼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려면 우리나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아마 3월 달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한 관련주.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젠슨한 관련주 눈여겨보자고 하셨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우정이 있죠. 든든한 지우정과 함께 엔비디아 그리고 현대차와 협력하는 그런 관련한 섹터들 눈여겨봐야 된다. 저가 매수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전략도 챙겨봤고요. 이제 위원님의 종목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삭스리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이 HBM 그리고 유리개판, 피지컬 AI 이쪽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슈를 좋아하죠. HBM 새로운 이슈일까요? 새로운 이슈죠. 이제 맞춤형 HBM 시대가 하반기,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하반기 오죠. 그리고 역시 피지컬 AI 이제 젠스랑 CEO가 얘기했죠. 이제 애플 챗 GPT 뭐 이제 탑재가 또 될 예정인데 챗 GPT 이 부분은 이제 AI 시장을 처음에 주도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역시 이제 새로운 또 이슈죠. 거기에 이제 유리기판으로 게임 체인저, 방금 팔고 왔다. 엔비디아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올해는 새로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정책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펼칠지에 따라서 아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뽑혔죠? 미국 국민들이 왜 뽑았을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건 아니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를 낮추고 그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뽑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아예 미국이 경제를 박살낸다. 이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를 하되 어느 정도 중국 경제를 살리는 방향 쪽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세가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2분기만 돼도 썩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트럼프 정책에 윤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 이후에 서서히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왜 자사주 매입을 10조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반기 큰 기대감을 갖고 올해 상반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10조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 업종 내에서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펜트론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바닥에서 제가 짚어드렸어요. 여기서 21선 초돌파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다시 또 여기서부터 터닝해요.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위치에서는 이격이 이만큼밖에 안 벌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밀집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펨트론은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펨트론 같은 경우가 HBM 술 안정화 장비예요. 예. 삼성전자가 요즘에 HBM 술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SK하이닉스에 밀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역할을 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 쪽도 수주했다. 추가적으로 수주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쪽도 수혜주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펨트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출 5천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집 국면에서 아직 대표이사가 7,200원 그리고 최대주가 7,600원대 위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밀집 국면에서는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밑에 있을 때 여기 5일선 회복하는 21선 돌파하는 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펨트론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 쪽에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 본사 구매팀이 다녀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HBM 쪽의 재료 절대적인 관련 수혜주다. 항상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 기업들, 개발한 부품 회사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HBM 수혜주 올해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필옵틱스가 있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722선 부근. 그러니까 제가 다 작년도에 설명을 드렸던 기업들이에요. 펨트론은 9월달, 필옵틱스는 2월달, 그리고 270%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 변곡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밀집 국면 정배열 들어가고 있어요. 필옵틱스 과연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땐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리개판 세계 최초의 TGV 장비를 또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집 국면 속에서 역시 내려오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아직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720원 부근은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대신 이렇게 700원 터치할 때 여기서 보시면 돼요. 혹은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도 거기서는 큰 걱정은 없어요. 주포 매집 단가 이하 내려올 때. 그래서 너무 좋았잖아요. 여긴데 720원 부근인데 작년도에 1월 말 2월 초죠. 720원 부근인데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을 64억 가까이 한 거예요. 사야죠. 유리개판 시대가 오니까. 그때는 워밍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막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었고 올해부터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SKC 앱솔릭스의 유리개판이 상용화가 되니까. 주식은 항상 제품화되고 상용화될 때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뤄진다. 이 부분이 팩트죠. 그래서 일단 뭐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역시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만원대, 뭐 작년도에서부터 해서 만원대 초중반대에서 봤다. 그러면 중장기는 보유권이 낮죠. 아직 유리개판 시대가 이제 오니까. 단기는 뭐 2, 3일 정도 항상 올라올 때 대부분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TGV 장비, 게임 체인저 장비를 미국 북미 페미스 기업과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바닥이었죠. 721선. 역시 723 주식 싹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공시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사주 매입이 여기서 다 들어왔어요. 저는 뭐 1개월에 걸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야? 자사주 매입을 단 일주일 만에 500억을 다 해버리네. 그 단가가 31,700원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퍼들었죠. 또. 왜? 대표이사가 여기서 27,700원대에서 10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집이 이뤄지고 나서 꾸역꾸역 또 올라오죠. 이제 밀집 국면 정배열 또 들어가네요. 물론 지금은 이제 바닥권을 좀 지나긴 했지만 아직 720만 부근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어요. 주성은요. 다른 TGV 장비,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장비로 해서 큰 랠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필옵틱스는 만원대에서부터 한번 랠리 나오고 유리기판으로 또 다시 내려왔다 또 랠리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북미 팹리스가 과연 누구일까요? 유리기판. AMD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AMD일 수도 있겠지만 AMD는 삼성 쪽이랑 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엔비디아 아니면 인텔 같아요. 근데 애플과 인텔은 이미 이 회사의 공정을 도입하겠다라고 대표이사가 선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 인텔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까 싶고 과연 엔비디아를 공략하느냐, 공략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 1분기부터 미국과 특히 대만에 장비를 공급한다. 대만 TSMC에 공급을 한다. 결국은 어때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대만 TSMC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TSMC에 공략을 한 장비를 공급한다는 건
결국에는 엔비디아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세계 최초의 장비예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TGV용 장비를 16종을 개발했다. 한 개도 아닙니다. 근데 세계 최초, 거기에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도 접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핵심적인 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역시 뭐 3만 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여기 100일선 부근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제 200일선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단기 지지권이고 그 라인대가 반등권, 매수권이 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2만 원대 중후반대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설명을 강하게 설명드린 만큼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티지가 있죠. 주성이 엔비디아 쪽의 수혜주라고 하면 로보티지는 LG전자 쪽의 수혜주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로봇 쪽에 가장 전 세계에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1000건을 갖고 있다고 하죠. 1000건을. 너무 격차가 커요. 2위 중국 업체랑 일본 업체랑 너무 격차가 커요. 100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있죠. 그런데 로보티지는 로봇의 핵심, 휴머노이드의 핵심 로봇팔 기술을 갖고 있다. MIT랑 공동 개발하고 구글의 알로하 프로젝트에 공급을 하죠. 그러면서 감속기, 이 전기차로 치면 이 배터리가 원가의 한 30%, 40% 가까이를 차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로봇에는 감속기가 원가의 30%, 40%를 차지한다. 근데 감속기를 내재화한 기업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로봇의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실외 배송 로봇에 로봇팔도 탑재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LG전자에 이제 납품 들어가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납품 들어가고요. 이 양천구청에 납품 들어가고요. 양천구청 주민들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거기에 로봇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호텔, 리조트 대량으로 지금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국의 납품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로보티지의 또 이 실내 배송 로봇도 제가 알기로는 하얏트 호텔 쪽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작년도 또 기억이 나거든요. 뭐 로봇의 탑픽인 것 같습니다. 과연 LG전자가 이 기업을 앞으로 그냥 내버려 둘까? 조금 더 깊숙이 친밀히 협력을 하려고 하면 지분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될지도 모르고요. 왜? 이 회사는 로봇팔과 감속기를 내재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압도적인 클래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즘에 뭐 어디에 대량 납품했다 얘기 나오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당장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표이사의 매수, 자사주 매입 콜라보 2개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저는 뭐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떴지만 역시 조정 시에는 아직 720선 부근, 이 부근 이제 막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과일 종목 지정 예고, 지수 때문에 출렁거리면 아직도 역시 밑에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로보티지는 사실상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또 대표하는 로봇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계 1등, LG전자예요. 특허 1000건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계 1등이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종목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SKC 주셨네요. 매수 단가는 15만 5천 원, 비중은 20%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 확인해 보니까 15만 6,800원. 질문자님,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언제 수익을 챙겨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우 전문가님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SK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SKC 자회사가 SKC 앱솔릭스죠. SKC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미국 쪽의 자회사.
100% 지분을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대형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SKC 직접적인 가장 앱솔릭스가 지금 유료기판을 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때문에 재료는 큰데 지금 주식을 샀어요. 투자자분. 예. 주식에 때를 사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니까.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KC를 그러면 언제 샀었어야 될까요? 과연 15만 5천 원대에서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때 부근은 저항권인데요. 예, 단기 저항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12월 달에 이 720 아래에서, 내년도에는 SKC 앱솔릭스에서 유리기판을 양산을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부각되지 않을까? 미리 좀 720 아래에 바닥권에서 좀 사둘까?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하네?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추격을 한 거죠. 단기 저항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롭게 큰 테마가 형성을 될 때는 대형주에서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SKC는 앱솔릭스가 하는 거지 SKC 자체가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학 업종 자체가 그렇게 해서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은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대신 뭐 유료기판 이제 시대가 오면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번쩍거리고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매도를 했다가 아마 그런데 이제 해외 증시가 간밤에 좀 빠졌기 때문에 시가 자체는 좀 빠져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뭐 저 밑에 12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가면서 거기는 바닥권이니까 차트상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했는데 그냥 20만 원까지 날라가. 그 유료기판이 이것만 있나요? 지금 바닥권에서 뜨는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중성주 내에서는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대가 또 중장기 저항권 같아요. 예전에 대량 거래 시연됐던 고점 부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대는 일단은 목표권, 매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5일선이 이탈되면 어느 정도 좀 더 경계를 하고 축소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유리기판의 핵심은 뭐냐면 TGV 쪽이에요. TGV 장비. 그러니까 이 HBM 쪽의 핵심 장비가 뭐죠? TC본드 장비라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있고요. 그런데 유리기판 쪽은 TGV 장비 쪽.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을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또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데 약간 혼나셨네요. 조금 더 낮은 주가에서 매수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만 원 부근에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익권에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삼성중공업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0,010원요. 10,010원에 비중 몇 퍼센트 되세요? 30%입니다. 30%? 예, 예. 네,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예, 예. 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그럼 이제 언제쯤 수익을 챙길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예, 그리고 15,000원 언제쯤 갈지. 15,000원까지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지 네,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하나그룹은 방산 쪽이랑도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하나오션 쪽에서 이제 수주 얘기가 좀 많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물론 삼성중공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삼성중공업이 당장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죠. 미래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죠. 미국과의 협력. 그래서 잘 생각하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항상 어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맨날 실적이 좋았고 뭐 저평가돼 있어야지 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렇게 조선 당장 실적은 별론데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접근하셔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일단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은 제가 이 공시를 통해서 원래 봐야 되는데 뭐 대표이사가 샀는지 임원들이 샀는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이 다트전자 공시라고 있어요. 혹시 다트전자 공시 아시나요?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거를 이제 기업 이제 프로그램 HTS를 보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매매하는 HTS를 보면 거기 투자 정보에 있어요. 다트 전자공시라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에서도 치면 다트 전자공시를 치면 그러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 기업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는지 그러면 뭐 지금 이 대표사가 매수하는지 아니면 대표사가 매도를 하는지 그럼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표사가 파는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팔았다. 그것보다 나쁜 악재가 있을까요? 혹은 샀다. 그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있을까요? 아닌 말로 대표사가 12,000원대에서 지금 막 10억을 장내 매수해요. 그러면 투자분 들고 있겠습니까? 안 들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겠죠, 당연히.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투자의 한 90% 이상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만원대의 부분은 원래 솔직히 단기 지지권이고 단기 반등권이었지 와 여기서 진짜 최고의 매수 기회다라고 포착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럼 주식 싹쓸이 기법상 어떤 위치에서가 최고의 매수 기회였냐? 이건 정해진 거예요. 예.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721선을 돌파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예. 그 이 시점이 2023년도 5월 달이었어요. 6,000원대 샀으면 지금 100% 수익이죠. 그런데 지금 721선 돌파나요? 아니죠. 밀집돼 있나요? 아니죠. 만원대 투자분이 산 부근은 201선 부근에 단기 낙폭과 대 기술적 반등권에서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트를 볼 때는 야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에서 721선을 돌파하네.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하네. 기관들이 막 들어오네. 최대주가 막 들어오네. 뭔가 있을까? 그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고 숲을 보고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거는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숲을 보고 매수한 게 아니고 단기 이제 반등권에서 물론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100일선 부근에서 그래도 근접했을 때 단기 지지권에서 반등권에서 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잘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장기 완벽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일단 지지권은 이 부분이에요. 만원대가 지지권이고요. 앞으로도 만원 깨진다. 그러면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만원 깨졌네. 본전 부근인데 좀 아쉽네. 깨졌는데도 계속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경계했다가 다시 밑에서 재매수기를 노려봐야 돼요. 왜? 바닥권에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맨 밑에 721선 7,000원대 부근에서 다시 기회를 노려본다든지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재차 정고점을 뚫고 이제 위로 간다. 여기서 이제 200일선을 뚫어버린다. 위에 200일선이 여기가 있죠. 예. 이 13,000원. 여기를 이제 뚫어버린다. 그러면 아까 투자분이 얘기하셨던 15,000원 이상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한 3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중장기 지금 조선업종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미국과의 협력이 안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 지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시청자님이 궁금하셨던 15,000원은 13,000원을 뚫어주기만 하면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한화 시스템을 네. 28,800원에 20%를 가지고 있어요. 네, 28,800원에 20%. 네. 네,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손실 구간에 계셔서 고민이실 네.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도와주실까요? 예,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좀 아쉬워요. 28,000원대에서 사셨기 때문에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산 쪽이잖아요. 예. 일단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예. 대신 이제 미래 성장 기대감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8,000원대에 샀다는 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갈 거를 지금 산 거거든요. 28,000원대 급등하니까 뭐 며칠 동안 올라왔어요. 야, 이거 며칠 동안 거래량이 맨날 들어도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올라온 상태에서 야, 이거 더 하겠는데. 예. 그 마인드를 없애버리시라 그랬잖아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야, 이거 더 갈 것 같다. 대량 거래셨는데 1,600원에 사갖고 먹고도 또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가셨어요. 그럼 일단은 21,600원. 예, 잘 먹으셨는데
28,000원대에서 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예. 또 다시 재매수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먹었는데 왜 꼭대기에서 또 재매수를 해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사신 거잖아요. 없애야죠. 다시 바닥권에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를 찾아야죠. 먹었으면 거기서 그냥 만족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723 부근은 저 밑에 16,000원.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했다는 건 잘하신 건데 위에서 이제 다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욕심을 부리려고 했다. 그러면 바닥에서 사놓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중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5일선처 깨지는 날. 저 위에 5일선처 깨지는 날이 27,000원대였거든요. 5일선 깨지네?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재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다시 또 밑에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온다든지 200일선까지 내려온다든지 720선까지 내려온다든지 그럴 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시다가 일단 단기 지지권은 22,000원대예요. 여기가 깨지게 되면 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22,000원 지지권 참고하시고 다시 만약에 본전 부근 이상으로 또 올라간다. 27,000원, 3만 원. 거기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죠. 물렸다 올라오는 거면 할까요? 저항권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너무 저평가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서 막 대박을 터진다라고 또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000원 지지해주는지 중요하고 본전 부근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 AS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이 시간 종목 펨트론부터 한번 볼게요. 월요일에 진입하자마자 두 자릿수 급등을 했고요. 목요일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면서 1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저는 이 펨트론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이사 매수 단가가 있잖아요. 7,200원.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트럼프 취임 전에 7,600원대에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솔직히 지금 차트도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단가, 주포 매집 단가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도 제가 이 주식 삭스리 시간을 관심주로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번 주도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간밤에 미증시 급락했잖아요. 생각보다 국내 야간 코스피 선물 지수가 뭐 1% 뭐 이상, 막 크게 폭락?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요즘에 선별적으로 좀 더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AI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이번 주에도 뭐 크게 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펨트론은 저가 매수기에만 계속 일단 1분기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큰 상승률 보였고요.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노을 볼게요.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에 17% 상승률 기록했네요. 예, 일단 이 노을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왜? 밀집 국면 정배열 완벽 초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도 이제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완벽 정배열 들어가 있죠. 월봉상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3개월 전에 그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하고 있고요. 대표이사 이 취득 단가가 얼마죠? 이 회사를 9억 6천만 원을 지분을 취득했어요. 본인 돈으로 3,460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 또 이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엔비디아 쪽이랑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핫한 로봇주 두 종목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가 단기간에 71% 넘는 큰 상승률 보였고요. 사면도 볼게요. 사면도 20% 상승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빵빵 좀 뜨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네. 1월 달에 왠지 뭔가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지금 2025년도 들어서도 2024년 12월 달 완전 모든 걸 지금 4월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추경도 1분기에 나올 거고요.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도 할 거고요. 풍부해지면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상반기 이제 뭐 조기 대선 기대감부터 해서 정책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AI 산업혁명이 올해부터 해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 뭐 여러 가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원래 증시가 큰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보티즈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로봇주 중에서는 로보티즈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도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 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 2만 원 중반대에서 지지받고 움직인 만큼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고 바닥권이고 크게 안 내려오면 여기서 그냥 횡보등락하다가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간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쪽에서 수급 들어온 만큼 기간 수급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형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중장기 바닥권이에요. 예. 핵심 부품, 중장기 멸축 국면 정별 초기죠. 핵심, 로봇의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 또 세계 최초. 이 기업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어서 뭐 여기서 매도 기회를 또 논하는 시점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뭐 조정 시점만 최근 들어 이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만큼 7,000원대 부근에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이 다 잘 가니까 채팅창에 젠스님이 위원님 작두 타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종목 위원님 마음에 쏙 든 마음 AI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한가도 나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61% 시세가 나오면서 시청자분들 마음에도 쏙 들었네요, 위원님. 예, 제 마음속에 1순위이기 때문에 뭐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후라면 또 새로운 포착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종목 5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나무 혹시 좋아하시나요? 나무요? 네,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같은 경우가 완벽해요. 이 루모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다 기업인데요. 그만큼 이 빌 게이츠랑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드디어 상업 생산을 개시를 해요. 자사주 매입이 150억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까지 준비해요.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 나무가랑 루모티브랑 개발을 완료한 이 고정 라이다부터 해서 3D 센싱 모듈을 전 세계 이제 기업에 특히 인피니언 쪽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협력 얘기가 나왔죠. 독일의 이제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데요. 그 기업과도 협력 얘기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12,0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예요. 최고의 기회를 10,000원대 초중반대에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우가 추천하는 나무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주고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예, 제가 이 로보티지를 제가 11월 달에 설명드리고 1월 달에는 또 설명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지금 이제 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증시가 초반에는 지수가 일단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정 받을 때만 좀 저가 매수기를 계속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많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또 이제 움직이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로보티지도 1분기에 계속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71% 넘는 상승률 보인 로보티즈인데 이번 주도 또다시 매수 관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도 알아볼게요. 어떤 걸까요? 제가 항상 이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같이 들어온 기업들은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지도 대표이사의 매수, 자사주 매입 같이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마음 AI도 최근 들어 이 대표 기술 CEO가 22,000원대에서 지금 합병하면서 지분을 6억 정도를 22,000원대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마음 AI는 이 현대차 포티투다다고 지금 사옥이 이제 근처로 이제 포티투다시 이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긴밀히 협력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 2월 말에 이 마음 AI 생성형 AI를 탑재한 차량을 공개를 하겠대요. 무슨 차일까요?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쌍용차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면 뜬금없이 뭐 유럽의 완성차나 뭐 다른 업체일까요? 현대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현대차랑 긴밀히 협력한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포티투다에 만약에 탑재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엔비디아 공급망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랑 젠슨랑 CEO가 그리고 현대차랑 이제 앞으로 긴밀히 여러 분야를 협력한다고 하는데 비전 언어 행동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의 국내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 대표이사가 22,000원대에서 6억을 취득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마음에는 앞으로도 저감에서 이번 달 눌러줄 때는 계속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기관 투자가들의 17,600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마음의 1순위 마음 AI였습니다. 시청자분들 마음의 1순위는 정지우 위원이라는 댓글까지도 올라왔네요.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종목 궁금하네요, 위원님.
사실상 오늘 이 종목을 좀 마지막으로 들고 올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 네. DIC라는 기업이에요.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는 달라지지 않을까. 예. 왜 그 이유는요. 이미 대규모 증여를 다 해놨어요. 예. 최대주가. 자녀들한테도 증여를 다 해놨고 손자, 손녀들한테도 다 증여를 해놨고 그런데 11월 15일 작년도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최대주 계열사에서 급등을 하고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4,100원, 4,300원대에서 44억을 장내면서 하는 부분이 포착이 됐어요. 무려 110만 주 가까이거든요. 왜 갑자기 상한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위에서 왜 추격 매수를 44억 했을까? 요즘에 이 기업이요. 폐배터리랑 폐플라스틱 사업 진출을 했어요. 폐배터리는 올해 매출이 3천억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폐플라스틱으로는 앞으로 2년 뒤에는 6조 원 전망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 폐플라스틱 이쪽의 신소재 사업이 이미 장비가 작년도 하반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자율주행 쪽에 또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SBW. 거기 전기차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또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차 감속기, 로봇 감속기, 로봇 감속기는 이제 두산 현대차 쪽이랑 협업 얘기가 나왔고요. 전기차 감속기는 이미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에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심지어 테슬라 본사에 납품하는 기업인데 미국의 공장이 작년 하반기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이 본격 개선세가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부품주 하면 모든 걸 통틀어 다 올 수 있어요. 폐플라스틱 그리고 지금 폐 신소재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폐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기차 로봇 뭐 자율주행 안 볼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나중에 분명 상한가를 노려봐야 돼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DIC였습니다. 상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대체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위원님. 예, 이제 젠스랑 CEO가 네. 이 현대차랑 협력 얘기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슈어 소프트테크가 있죠. 그래서 슈어 소프트테크는 현대차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동차 쪽에 재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 있죠. 그쪽에 또 검증 시스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도 같이 엮였어요. 근데 대규모 증여를 했습니다. 작년도 4,000원대, 6,000원대에서 그 말은 즉슨 한 5,000원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5,000 지금 600원대, 6,500원대죠. 그 부분에서도 이 뉴스케일 파워 그 CB 투자 들어온 단가 기관들이 그 단가예요. 6,500원대.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0%거든요. 기관들은 거기서 150억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 이상에서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예요. 대신 단기는 과일권이죠. 한 번 24% 급등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도 시가야 반락 시에는 저가 매수기를 계속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보는 게 맞아요. 추격 어느 정도 추격을 하든 왜 주식은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왜? 바닥에서는 잘 안 죽으니까. 내려온다라고 해도 대신 이번 주에 좀 반락을 해주면 시가의 5일선 근접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횡보 등락이 좀 이뤄지다가 다시 2차 상승 파동을 한번 6,500원 이상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기회 잘 포착해 보세요. 네,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결국에는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갈 주식을 찾는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인플레는 낮춰놓을 거고 국채금리는 안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방안들을 열심히 논의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1분기에 가장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을 잘 보세요. 최대주가 매집을 한 기업들이 가장 신뢰성이 높거든요.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720선 돌파할 만한 기업들, 바닥에서 열심히 찾아드릴 테니까 4년 연속 대성 방송 지금 바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정말 큰 호재가 나오면 뒤늦게 종목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빠르게 엔비디아와 현대차 협력하는 그런 핵심 수혜주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4년 연속 연간 대상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젠슨황의 생각은 한국의 젠슨황. 우리 지우정이 제일 잘 알겠죠? 함께 해보세요. 잠시 후 9시에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